삶을 진정으로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마치 아주 우울한 친구가 해주는 나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 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우리는 고대 격언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단순히 우울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문구는 과연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고대 로마를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는 전차에 올라타고 군중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꽃을 던집니다. 잠깐, 이거 좀 우울한 얘기 아닌가요? 계속해서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처음 들으면 영원한 비관주의로 이끄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누가 제 발로 가장 달갑지 않은 주제를 곱씹고 싶어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시면 속으로 빠져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면을 배경으로 삼아 그 위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간단한 우선순위 설정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인생을 해야 할 일들과 온갖 걱정거리로 가득 찬 거대한 목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메시지에 왜 답장이 없을까? 또다시 사소한 일로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여야 할까? 이제 이 목록에 단 하나의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중요할까?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정신적인 잡동사니의 99%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죠.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선순위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사소한 불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는 것,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만 갉아먹는 무의미한 논쟁들은요, 전부 쓰레기통 직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 이건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미루는 습관과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내일이라는 달콤한 독의 유혹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는 꼭 운동해야지. 연휴 끝나면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지. 새로운 언어는 언젠가 배워야지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미루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시간은 무한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아직 수많은 삶이 남아있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는 이런 안락한 착각을 가차없이 깨부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 당황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라. 왜냐하면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보장이 아닌 그저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오늘의 가치는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습니다. 중요한 일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생각은 터무니없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첨된 로또 복권을 받고 나중에 언젠가 현금으로 바꿔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죠. 이러한 철학은 삶을 유예하는 증후군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언젠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자주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어 보일까 하는 두려움,
대중연설에 대한 두려움, 승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혹은 단순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까지요. 그 순간에는 이런 두려움들이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아주 강력한 스케일링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당신이 그 산을 새의 눈으로, 즉 당신의 삶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산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풍경 속에서 겨우 눈에 띄는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더 두려운가요? 지금 겪을 아분간의 어색함입니까? 아니면 끝내 도전하지 못했다는 수십 년간의 후회입니까? 유한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앗아갑니다. 그것은 초점을 바꿉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두려움은 당신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훨씬 더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감사함을 실천하는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맛있는 음식,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메멘토 모리는 우리의 인식을 재부칭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매일매일의 모든 경험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은 그저 카페인 보충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순간, 작은 의식으로 변모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햇살 가득한 공원 산책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는 감각적인 경험이 됩니다. 이 철학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에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100배 더 선명하고 깊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별한 날에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순간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죠? 길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나는 언젠가 죽는다고 중얼거릴 순 없잖아요.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우울한 철학자처럼 되지 않으면서요. 사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하고도 전혀 우울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죽음의 침대 테스트입니다. 좀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어떤 중요하고 어렵고 혹은 두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을 때 시도해보고 어쩌면 실패했던 것을 더 후회할까?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을 더 후회할까? 이 간단한 사고 실험은 순식간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바꿀까?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까? 내 마음을 고백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순간적인 두려움과 장기적인 후회를 분리해서 보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물리적인 상기물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생각에든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결국은 예전의 습관적인 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어 다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책상 위에 실제 사람의 해골을 두기도 했죠.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리적인 상기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만지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문구가 새겨진 특별한 동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손목에 찬 작은 팔찌도 좋겠죠. 심지어 산책하다가 주운 평범한 돌멩이에 여러분이 직접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디지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이 담긴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휴대폰 잠금 화면 이미지도 좋은 예시죠. 매일 울리는 달력 알림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예상 수명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 해주는 특별한 앱도 존재하죠. 이러한 상기장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부드럽게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단순히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놀랍도록 값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단순히 적는 대신 작은 주간 루틴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다음 몇 가지 질문에 글로 답해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다르게 시작할 것이며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또는 오늘 나는 두려움이나 게으름 때문에 무엇을 미루었는가? 또 다른 강력한 질문은 나는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는가?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정직한 자기 점검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나침반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일상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끊임없는 알림, 디지털 소음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완벽하게 유효하죠. 어쩌면 고대 로마 시대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에서 한눈을 파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으니까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연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는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고 지극히 솔직한 심정으로 말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기억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모든 기대, 모든 자부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그저 사라지고 오직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잡스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창의성과 결단력의 강력한 연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관습을 깨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며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실패란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결코 어두운 주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만의 특별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항상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냉혹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삶은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답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